참는 연습이 1도 안 되신 분 같거든요. 난 못 참겠다. 아니에요.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참기 싫었고 참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화를 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네, 오늘 시크릿 토킹인데요. 네,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읽어주시죠. 저는 얼마 전 가족하고 갈라질 정도로 심하게 싸우고 분을 못 참아서 자해 시도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라면을 먹다가 국물을 쏟아서 가벼운 화상을 입었는데 둔하게 반응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속이 뒤틀려서 어머니께 막 화를 내고 폭언까지 했어요. 근데 평소에도 제가 화를 자주 내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부모님께서 저에게 쌓이신 게 많으셨던지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저는 더 화가 나서 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심지어 서로 때리는 상황까지 갔어요. 부모님께 심한 욕도 했고요. 실제 사연이에요, 근데 이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제 자신이 왜 이렇게 글러먹은 사람인지 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저 자신이 너무 미워서 자해하는 일도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는 전혀 이러지 않은데 갑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속이 뒤틀려서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우울하다는 감정도 별로 들진 않고요. 저 진짜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셨네요. 참, 일단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부모님 앞에서도 분노 조절이 안 돼요라고 했는데 과연 이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럴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는 정확한 명칭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 상태에서 대부분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더 중요한 건 상대에 상관없이 누구한테건 그런 같은 증상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담처럼 분노 조절 잘해라고 하는 이유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내가 감히 화를 낼 수 없는 대상 앞에서는 그 화를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하고 내가 화를 내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주로 가족 아니면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랫사람들 혹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감히 화를 낼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내고 참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차이이고 문제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라면을 먹다 국물을 쏟아서 가벼운 화상을 자기가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둔하게 반응한다고 속이 뒤틀려 엄마한테 화를 내고 폭언을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일단 기본적인 현실 검증력은 있는 분인지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빨리 전문가를 좀 찾아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되네요. 일단 그래도 뭐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어쨌든 자책감도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소시오패스라든지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책이라도 한다면.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의 반응이 둔하다. 내가 원했던 반응이 아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섭섭함이라는 걸 느끼는 거, 그리고 그게 분노로 표현되는 거,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엄청난 의존도가 느껴져요. 내가 아픈 만큼 부모가 똑같이 아파해줘야 된다는 엄청난 그 의존성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큰 또 실망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속이 상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상처를 입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회로 자체가 잘 발달을 못한 거죠. 상처를 입으면 화가 나는 한쪽으로 편향돼서 자기 감정 표현이 이제 드러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본인이 어렸을 때 봤던 부모의 모습이 그랬을 수도 있고 화를 냈을 때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어른이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부모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마다 발을 빼고 그게 이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분 사연자분한테 좀 죄송한데 이 성격 장애다를 논하기도 전에 이미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 아주 미성숙한 그 형태를 그대로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분으로 보이고요. 이분은 분노 조절 장애를 논할 게 아니라 이분이 보이는 모습들, 내 마음에 안 들 때 화를 내고 자해하고 이런 모습들은 분노 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 3, 4세에서 보여지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애들이 뒤집어져서 소리 지르고 우는 모습 있잖아요. 사실 더글로리에서도 이사라 씨가
그렇죠. 네덜란드로 보내달라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막 보내달란 들어놓고, 말이야 하면서 막 들어놓아서 소리 지르고 소리 울고불고 지르고. 하는 그 모습이 전형적으로 만 3, 4세에서 보여지는 분노 발작의 모습인데 이 사연자분이 보내시는 여러 가지 부모에게 하는 화내는 모습들, 그리고 사실 자책을 느껴서 자해를 했다는데 어떤 깊은 감정을 느껴서 오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느끼는 분노의 표현 형태가 자해로 나온 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발작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을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게 내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고, 아주 단적인 예로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거, 하고 싶은 걸 참는 거, 이런 게 이제 그거의 단적인 예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통제는커녕 인지조차도 조금 되게 모호한 느낌이 들고, 불쾌한 감정이라는 것 정도까지만 분화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불쾌함은 곧 화로 이어지는, 이게 분화도 안 돼 있고 1차원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이 분화되는 과정은 미러링이라고 하죠. 부모와의 어떤 정서 작용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개발이 되는데, 그 과정에 빠져 있었던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에 대해서 또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제 부모에 대한 굉장히 많은 화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살 수 없어요. 어렸을 때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가족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내 롤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방법인 것이지,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서 부모한테 화를 내고 화낸 자기 자신이 또 싫어지고, 이게 반복되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롤모델을 밖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뭐 정신과에 가셔서 내 어떤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평가받으시면서, 운이 좋으면 그 선생님이 지금 이 사연자분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랑 궁합이 안 맞는다 그럼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어떻게 감정을 분화시켜야 되고 내 충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제대로 어른으로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적절한 좌절과 결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는 연습이 1도 안 되신 분 같거든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참는 연습, 참는 훈련을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 못 참겠다. 아니에요.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참기 싫었고 참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화를 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템퍼 탄트럼이라고 하는 분노 발작을 보일 때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는요, 관심을 안 둔다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좀 멀찍이 떨어진 채 애가 다치진 않는지 넌지시 지켜본다고, 어떻게 뭘 해줄까, 이거 사줘 저거 사줘라고 부모가 달라드는 순간 그 아이는 그걸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런 패턴이 강화가 되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런 행태를 계속 강화시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인정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탓한다고 내가 달라지거나 변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참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본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노 조절 장애 뭐 여전히 밈으로 쓰인다고 해요. 그게 네, 전 뭐 옛날 유행인 줄 알았는데, 누울 자리 뭐 다리 뻗는다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인 것이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진짜 분노 조절 장애들은 앵거 컨트롤 치료를 받아요. 미국은 법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앞뒤가 없어요. 내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까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자기 충동을 조절을 못하는 게 진짜 장애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혹은 뭐 자기가 만만한 대인관계,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 받아주시고요.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꾹.